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고처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 15일입니다. 이제 한 달 반만 있으면 2025년도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굉장히 뜨거웠던 국내 증시, 또 여러분들 국고처와 함께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070-4941-0225번 전화 상담이고요. 문자는 샵 8181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또 상담을 해드리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입니다. ARS 02-3490-4504로 전화를 주시고요. 요거를 신청하시고 나서 아침에 와우넷 가문숙 전문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왼쪽에 있는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를 클릭하셔서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매주 월요일 무료로 공개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전일 미국 증시의 흐름들과 이번 한 주간의 국내 증시 대응 전략들, 그리고 이슈에 대한 종목들, 또 이번 한 주간에 가장 시장에 뜨거울 만한 그런 종목들과 오미주를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의 미인주라고 해서 월요일 날 세 종목, 매일마다 세 종목 정도씩,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제시를 안 합니다. 이렇게 금요일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날 시장 조정을 예상하고 한 종목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오미주를 통해서도 그날의 투자를 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신청하시고 매주 월요일 가문숙 전문가의 홈페이지 또는 와우 밴드를 통해서 알림 설정으로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2월에도 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1월 달에 증시대 전망을 하죠. 올해도 물론 내년에도 하긴 하겠지만 12월 달에 먼저, 주식은 항상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투자가 더 진리가 아닐까 싶은데, 왜 주식은 6개월 선행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서울과 여의도, 서울 여의도와 부산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물론 저는 서울과 부산 모두 다 참여를 합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대략 서울은 오전이고 부산은 오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체크해 주셨다가 참여 부탁드립니다. 12월 21일 일요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도 있습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또 12월 달 연말 많은 약속들도 있고 스케줄도 있으시겠지만 이 날짜는 좀 미리 빼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목이나 그런 걸 정하진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구상은 2026년 미리 보는 2026에 대한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또 시장을 돌아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난주 시장이 조정 그림 이후에 반등이 나왔던 시장이었었는데, 와,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정말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에 개인들은 엄청나게 매수세 3조 2천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그림이었었고요. 코스닥까지 합친다면 3조 6천억 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은 2조 6천억 가량을 순매도하면서 기관들까지도 매도에 가세를 했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무래도 환율이 또 1470을 주중에 돌파를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환율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서 1450선 정도의 흐름을 보였었지만,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사실은 수출주의 강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또다시 시장은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도가 공포를 또 만들게 했던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의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었죠.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뭐 오라클, AMD 같은 종목들이 오르게 되면 AI의 거품론을 또 얘기를 하고요. 조정을 받는 가운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거품을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다. AI 시장은 무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기술주의 급락, 이 셧다운이 어느 정도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9월 금리 인하, 12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것 같았었지만 또다시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선반영이 된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 내용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엄청나게 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금요일장의 개인들의 가장 순매수의 원동력은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량 순매수를 보였던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정의 끝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월요일장에 코스피 지수가 4,073포인트를 지지해줘야 합니다. 이러면서 양봉의 흐름이 나와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코스피가 음봉인데도 불구하고 5일선이 우상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4,073포인트 정도를 정확하게 지지를 해줘야지만 5일선의 흐름이 우상향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었죠. 900포인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전일자의 미국 증시의 흐름들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3% 오르고요. 그리고 다우지수와 S&P가 소폭 조정을 받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국내 증시의 흐름들은 월요일장 반드시 양시장 모두 플러스 흐름과 코스닥 양봉 마감이 중요하고 그리고 코스피는 4,073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어찌 보면 지난 한 주는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선방을 했던 한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흐름들, ABL 바이오가 여러분들 제가 왜 아까 데일리 모닝 리포트,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를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요. ABL 바이오가 수요일 날 상한가를 갔었었죠. 바로 이 ABL 바이오가 우리 데일리 모닝 리포트에 오미주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수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께 이 데일리 모닝 리포트에 오미주로 나갔었고 온코크로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상한가를 지킹하고요. 다음 날은 흔들리긴 했지만 점상까지 지킹을 하고 전일 금요일에도 급등을 해서 사실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98,000원 가격 대비 100% 이상 3일 만에 급등을 했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데일리 모닝 리포트 오미주의 위력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지만 조방원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이 나올 정도로 조선 업종들, 조선 기자재들이 반등이 나왔던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고 무료 특강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도요. 제가 이제 방송이지만 저는 뭐 여러분들 어쩌면 감속 전문가의 가장 큰 매력이 솔직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도 조선업종을 하나 매수한 게 있는데 다 크게 수익을 냈어요. 하나중공업은.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갔던 이 한 종목이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대표님들도 이제 물어볼 수 종목 상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료 방송을 하면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저도 사실은 100% 수익을 챙겨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매도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현재 지금 보유 중이라면 수익이어도 내 돈이 아니고 손실이어도 내 정확한 손실은 사실은 아닙니다. 최근 이 조선 업종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그렇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선 업종들이 오르다 보니 반도체가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금들이 조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한 주간 돌아오는 주간은 조방원의 흐름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시장 한번 쭉 돌려봤고요.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 국고처 2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만 나옵니다. 우리 캐스터분이 또 좋은 대로 가시고 앞에 1부에서도 그랬지만 2부에서는 특히나 MC가 없이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감은숙 전문가 얼굴만 나와요. 차트하고. 그러니까 저를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또 2부에
충실하게 2부가 최고의 국고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다도 들어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 2부만의 시그니처가 바로 AS였었죠. 지난주에 상담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한 번 더 AS를 해드리는데 타 시간에도 이 AS 시간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2부만의 시그니처인데 하긴 했는데 네. 아무튼 이제 또 많은 시간에서 종목 AS가 나오고 하니까 이 국고처가 또 여러분들을 위한 발전하는 프로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종목 상담해드렸던 종목들 한번 쭉 짚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이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조선업종을 또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업종들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요 삼성중공업의 매수 단가가 4,325원이었었어요. 이 투자자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희도 무료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기 전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SKC까지 엄청난 수익을 갖고 계시는 분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분에 대한 이 일화를 말씀드릴 정도로 정말 투자에 있어서는 부러운 투자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 4,325원 그리고 또 마침 고점 33,000원에서 비중을 확 줄였다고 하셨어요. 현재 그림에서는 3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이제 홀딩하십시오. 왜냐하면 또 금요일 날 조선업종이 또 반등이 나오기도 있고요. 금요일 날 하락 출발한 이후에 양봉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매도를 하셨거든요. 남아있는 물량들은 전고점 이상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고요. 다른 조선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조선기자재도 대한조선,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 보지만 다른 종목들은 또 종목마다 차별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다 생겨봐야 되겠지만 조선업종들은 조금 더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삼성 SDI였습니다. 네, 요것도 202,000원에 10% 어쩌다 보니까 대표적인 종목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난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 종목도 202,000원이면 크게 수익 중이십니다. 2차 전지 섹터들의 흐름들이 지난주에 상담해 드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가 금요일장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SDI는 조금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전고점 돌파까지도 나올 거고요.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는 40만 원 정도, 1차 38만 원 정도 보시고 돌파를 한다라면 40만 원 이상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한화비전이었습니다. 반도체 섹터인데요. 오늘 제가 그래서 조선,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리뷰를 준비를 했거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한화그룹의 HBM 관련주라는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상담을 드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12%까지 급등하고 매수 단가가 57,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손실이긴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다시 화요일까지 반등이 나오고 수목금 조정을 좀 받기는 했는데요. 지난 저점만 요 43,000원짜리만 깨지 않는다라면 다시 이 종목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5,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고요. 매수가가 57,000원이시라면 조금 더 보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매물대만 돌파한다면 6만 원 정도까지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저희가 TV 상담을 했던 종목이 아니고요. 전화 연결이 아니고 이 유튜브에 올라왔던 댓글이었습니다. 글이었는데요. ABL 바이오를 29,000원? 네. 요 종목 29,000원이 맞았던 그래서 와, 이것도 엄청나게 수익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ABL 바이오는 지금 이제 이중항체 관련주로서 시장의 주도주이기도 하고 또 코스닥 중에서도 이 시장이 움직이려면 우리가 코스피에서도 경험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코스닥의 가장 눈에 띄는 업종 10월 11일 이 시간에 방송할 때도 제약 바이오를 말씀드리면서 알테오젠을 일단 탑픽으로 드렸었죠. 바로 이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제 추천주이기도 하지만
ABL 같은 경우도 오미주로 들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은 일단 그대로 홀딩하십시오. 금요일 날도 이렇게 강한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얘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종목마다 조금씩은 다른 대응 전략들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여지고요. 30%의 비중이시라면 이번에 이제 20만 원을 가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비중만 좀 줄이시고 아래로는 12만 원을 지지해 준다면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상담했던 그런 종목들까지 리뷰를 싹 해드렸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키움이 서버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리뷰도 못 봐드린 종목들이 있는데요. 요 내용들은 공개 방송에서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10시부터 공개 방송을 했는데 9시부터였나요? 근데 한 3시간 반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데일리 모닝 리포트도 가입해 주셨고 우리 와우 HTS도 가입을 해주셔서 사랑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일요일 밤입니다. 10월 16일 일요일 밤 저녁 9시에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시장 전략과 함께 또 코스닥에서 기회가 오고 있다. 이 코스닥의 기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를 아직도 매수를 못했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봐드리는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난 공개 방송 앞으로 공개 방송할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이 국고처가 이번 주부터 조금 프로그램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S도 있고요. 특히 저희 이 2부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마련했냐면 좀 더 이 꼼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가가고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결정한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방송에서 나갔을 때 화면으로 자막이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화면으로 신청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새로 단장한 국고처에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상담을 해드립니다. 6인 6색 와운의 스타 6인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드리는데요. 신청을 하실 때 닉네임, 성별, 나이대, 그리고 종목 보유한 종목명, 매수 단가, 비중 요거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한 분씩 욕심 같아서는 다 해드리고 싶었지만 한 분씩 해드릴 거니까요.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시간을 정하는 수 있을 거예요. 메일을 보내면서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네요. 한꺼번에 그냥 일단 신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안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꼭 나는 2부의 가무숙 전문가한테 받고 싶다 하신다면 그렇게 신청해 주세요. 그렇다면 굳이 정하지 않는 분보다 저를 선택해 주시는 분께 당연히 제 시간에 안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메일 보내실 때 저한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무숙 전문가한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투자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또 포트가 다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런 보호도 있고 해서 자, 지난주에 상담을 해주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제가 필명을 공개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필명이 성함으로 하신 것 같아서 필명은 일단 패스를 하고요. 아, 그렇구나. 나온다네요. 저는 일단 성함이어서 보호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박선영 님이시고요. 박선영 님이 여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쭉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연을.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주린이로서 투자 종목 수가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손실난 종목도 있고 수익종인 종목도 있습니다. 한 종목 보유하면 장기 투자하는 편이고 한꺼번에 많이 사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요, 화면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뽑아서 보이나요? 화면이 이렇게 뽑아서 클로즈업이 안 되죠? 네, 클로즈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뽑아서요, 색깔도 칠하고 빨간 글씨로 현재 지금 현재가도 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권인 게 몇 개이고 손실이 몇 개이며 매수 단가와의 괴리율은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를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 부를 선택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총 40개 종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왜냐하면 매수는 잘해요. 그런데 매도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수익을 내고 나면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고, 손실이 나서 팔고 나면 그때서야 올라갈까 봐 못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이분께는 제가 이런 조언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40개 종목 중에서 중복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종목, 그게 뭐냐면 일단 보면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5,681원에 매수하신 단가가 있고요. 3,278원에 매수하신 단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계좌를 분리하셔서 저렇게 지금 5,681원, 근데 현재 지금 대우건설의 평균 단가는 평균 단가가 아니라 단가는 3,445원이에요. 그러면 5,681원에 매수한 건 손실이지만 3,278원에 매수하신 건 수익이거든요.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두 번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매수한 게 합쳐져서 평균 단가가 나온 게 아니라 따로따로 돼 있는 걸 보니까 계좌를 분리하신 것 같아요. 그건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복되는 종목이 수익이 났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수익을 챙기시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3,445원이니까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수익을 챙기시고 원래 가지고 있던 대우건설을 상계 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종목 수를 줄이는 거, 이런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중복되는 종목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그래서 중복되는 종목에 대한 부분은 매도 수익권이시라면 매도를 해서 상계 처리를 하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물렸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가가 5만 원이다. 그럴 때 이거를 매수했을 때 평균 단가가 8만 원이 되는데 나는 이 종목은 8만 원까지 올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다른 계좌에서 사는 거죠. 5만 원에. 그래서 7만 원, 6만 원이 됐을 때 수익을 챙기고 원래 본주에서 상계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도 생기고 종목 수량도 줄어들고, 바로 이 방법인데, 중복되는 종목에 대한 상계 처리, 그리고 하나 더 조언을 드리면요. 지금 남선알미늄이나 RP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비중이 0.01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RP바이오라든지 아주스틸도 0.05%밖에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손실률이 커요. 예를 들면 아주스틸 같은 경우도 15,100원에 매수하셨는데 평균 단가가 3,280원이에요. 손실이 크죠. 그러나 굳이 이렇게 비중이 0.0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종목이라면 차라리 과감하게 매도를 하십시오. 매도를 하시고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것들을 매도하셔서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유한양인 같은 경우도 수익이시고요. 삼성전자도 수익이십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8,000원, 53,000원 이렇게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수익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익난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수익이시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수익권이고요.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자,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비중이 1.5%인데 매수 단가가 29만 2천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82만 5천 원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차라리 매도하신 저 손실난 금액으로 매수를 해주신다면 평균 단가가 29만 원에 샀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 않아요. 80만 원하고 해봐야 3, 40만 원대까지밖에 안 오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량주들, 예를 들면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 그리고 비중이 적은 종목, 그 종목을 팔지 마시고 너무 적은 비중이 적은 종목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그 돈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저는 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포트를 분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ETF나 이런 그 ETF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국고 채권도 갖고 계시고 뭐 아무튼 근데 ETF 중에서도 금 ETF가 많아요.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요. ETF에 대한 부분들은 다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 현물도 지금 현재 87,000원에 매수하셨어요. 금 현물 시세가 199,900원이거든요. 그리고 타이거 FN 반도체도 9,790원에 매수하셨는데 18,090원이에요. 또 하나 타이거 200도 이런 거는 이제 손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이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1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현재 지금 19,800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런 사연을 보내셨죠. 중장기 투자는 자신이 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ETF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를 10,000원에 매수하셨는데 13,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그리고 에이스 KRX 금현물도 16,000원에 매수하셨는데 27,975원이에요. 제가 우리 이 시청자님 덕분에 ETF 현물 시세를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정말 다 수익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 ETF는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이제 여기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 ETF와 주식을 분리하시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ETF는 그대로 쭉 갖고 가시는 전략 드리고요. ETF 중에서도 비중이 너무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고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비중을 더 태우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금 현물 같은 경우는 더 비중을 늘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금값이 오르다가 10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 현물을 늘리는 오히려 금 현물 같은 경우는 너무 이곳저곳에 분산이 되어 있다면 조금 비중이 적은 것들은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드리고요. 수익이 난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고 상담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큰 대책을 방안을 세워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40개 종목 중에 18개가 손실이고 22개 종목이 수익인데 그 18개의 손실난 종목을 차라리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수익난 종목의 비중을 태우신다면 계좌 전체가 불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포트폴리오를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